첫 달에 한 20만 원 되던데요. 네, 제가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있어서 그 의료사고 때문에 한쪽 눈이 없어지게 됐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명감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21세기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막 계속 있지? 자동적으로 알아서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럼 그 한 번의 인생 중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아이 셋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변호사로 일한 지 한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안을 착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조용한 아이는 아니었고요. 태생적으로 조용하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이렇게 나대고 목소리 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죄송하지만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게 법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 안 되면은 이렇게 그 막 헌법 그 전문 이런 거 막 읽어보고 혼자 막 기분 좋아져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뭔가 도구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법이 됐건 정책이 됐건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됐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법고시라고 하는 그거를 한 10몇 년 전에 봤었고 그래서 그 시험을 치려면 어쨌든 절대적인 공부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엉덩이로 앉아서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죠. 저는 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잖아요. 아껴 써야 돼서 주로 텍스트를 보더라도 지금도 전자책보다는 그냥 종이책으로 본다던가 들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눈을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원래부터 공익 변호사가 돼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맨 처음에 태평양이라는 큰 로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히 유독 장애 이슈에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명감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21세기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막 계속 있지?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이런 것들에서 화가 나서 사실은 저도 배워가면서 이 길을 찾아간 것이지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돈 버는 일을 전업으로 하고 이걸 부업으로 할 만큼의 그런 성숙한 인간이지 않았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일이 있으면 그거에 열심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 제가 공부할 때부터 뭔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양쪽 저울질해서 제가 다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건 하지 않고 비영리 법률사무소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죠. 공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공의 이익. 한자를 풀면 공공의 이익인데 쉽게 얘기하면 흩어져서 그게 이익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모아놨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특징이 있죠. 자기 사건을 스스로 의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사회에서 보는 어떤 의뢰 입장에 놓이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사회에서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싸우는 변호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공익 전문 변호사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아요? 제가 볼 때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지금 3만 명이 넘잖아요. 3만 명 중에 150명이면 몇 %죠? 네. 점점점. 수익률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수입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정책 연구라던가 법안 연구라던가 이런 걸 하면 거기에서 뭐 연구나 자문에 관련된 비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비용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까지 다 공짜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렇게 해서 활동비가 벌어지면 그걸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사건들의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첫 달에 한 20만 원 되던데요. 그 몇백만 원씩 받는 그 로펌이나 기관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각오했던 거여가지고 원하는 방식의 삶을 저는 선택해 왔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대단히 숭고한 결정이나 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럼 그 한 번의 인생 중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상담할 때 뭘 항상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애기랑 단둘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나는 배웠고 뭐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뭐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다 알아요. 같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해결사로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조력자. 같이 욕도 하고 울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풀어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혹시 있어요? 사건이라는 게 유기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뭔가 물체 같은 거라서 맨 처음에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사건도 그렇지 않은 양상으로 흐를 때가 있고 전혀 가망이 없었지만 또 그렇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사건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일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강자가 약자를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사람들이 분노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기도 모자른데 을이 을을 핍박하는 사건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럼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사람은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저절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시간을 내고 용기를 내서 약간의 표현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게 아주 무례한 일이 아니라면 그런 식의 표현은 오히려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역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떨 때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좀 침해받는다고 느끼는지.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를 거대한 그런 뭐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그런 뭐 담론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입장이라면 이라는 단순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좁혀보고 싶어요. 장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문제라는 점을 꼭 누구나 항상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 사회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원하고 조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는 전혀 장애가 아닌 부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